예, 안녕하세요. 파납터의 김병무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오늘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네, 잠시만요. 예. 아,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현재 웹캐스트에 참여하신 시청자분들, 교수님들이 주로 교수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65분 지금 참석을 하셨나요? 어,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다른 교수님들 참여하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오늘 라이브 교육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파납토 이제 사용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저희는 이제 아무리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거를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이 쉬워야 진짜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뭐 헬프데스크나 뭐 이쪽을 통해서 항상 연락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69분, 지금 69분이 이제 참석해 주셨고요. 그 라이브를 하셔가면서 라이브 이렇게 동영상으로 들으셔가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화면 좌측편에 보면은 이제 토론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거기에 문의하신 내용에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드릴 수도 있고요. 전체 이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타 대학도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예, 여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웹캐스트 이제 시청자 수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 보면은 여기 자꾸 이렇게 시선이 이제 가지네요. 어, 예,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를 교육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크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좀 제가 볼륨을 좀 더 키워볼게요. 지금 스피커 이 정도면은 좀 괜찮으실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 주변 환경,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제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사양은 어, 보통 이제 i5라고 하죠. 이제 보통 CPU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에서 보면은 어, 이제 확장 모니터, 듀얼 모니터를 확장 모니터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확장 모니터는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나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이용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본 모니터, 제 노트북에 있는 모니터는 제가 교수님들의 댓글도 보고 제 모습도 보고 이제 주변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기본 화면이나 이런 확장 화면, 예, 이렇게 보고 예, 컨트롤을 하는 건데요. 먼저 제 기본 화면을 한번 잠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예, 기본 화면인데요. 이게 저희 쪽 이제 새 세션 레코딩을 선택하셨을 때 표현되는 저희 쪽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참여자 수가 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기본 소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있고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에 대한 품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소스는 라이브를 해가면서 수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 화면으로 캡처를 해서 제 얼굴과 제 PC 모니터의 이제 기본 화면을 이제 송출하고 있고, 이거는 그 송출된 화면, 지금 파나토 이 소프트웨어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기본 화면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화면 이제 레코딩, 라이브 레코딩이 끝나게 되면은 이 라이브 레코딩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못 보셨던 분들한테도 이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 예전에도 한번 교육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 이 폴더는 그 이 라이브가 끝나고 저장되는 이제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이 라이브 교육은 이제 이름 미리 설정을 해놨죠. 이거는 이제 뒤에 라이브 웹캐스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쪽에 기본 화면, 여기에 이제 기본 화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화면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납토는 그 발표자의 화면하고 기본 화면이든 두 번째 화면이든 선택하는 화면을 위주로 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화면 분할이 이제 두 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화면 해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화면에서 확장 화면에 있는 그 파납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경동대학교 LMS 사이트를 접속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이캠퍼스죠. 인캠퍼스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 파납토 화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파납토 화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먹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파납토 우측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들 이제 이름하고 계정, 예,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제 작성자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작성자 가 표시되는, 예, 이 표시 역할이 있어야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랩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랩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랩 폴더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 이 계정에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면은 어, 기본적으로 다 랩 폴더 쪽에 이제 동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자꾸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 이제 끊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은 네트워크를 이제 그 기본으로 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고화질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스트리밍을 하는데요. 그 스트리밍을 할 때 기본적인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좀 지원이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는 게 인터넷 속도를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인터넷 속도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쪽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뭐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동영상 포맷, 그 포맷을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그 HD급의 고화질의 그 동영상으로 이제 그 스트리밍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 스트리밍에 따라 가지고 최소 2메가에서 많게는 한 6메가, 7메가 정도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PC 쪽에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런 이제 HTML5를 풀로 지원하는 그런 브라우저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HTML5를 충분히 지원이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 중간에 그 브라우저를 한번 바꾸셔가지고 끊기는 분들은 뭐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끊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한번 이제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좌측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 버튼이 있는데 홈 버튼은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이제 동영상 매뉴얼 쪽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홈 버튼을 누르면은 동영상 매뉴얼을 직접 보실 수 있게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폴더는 그 동영상을 그 만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다 내 폴더에 그 동영상이 이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공유는 내가 만든 동영상은 아니지만은 내가 볼 수 있는 동영상들이 이제 공유가 되는 건데, 이거는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나하고 공유를 걸어 놨을 때, 그 쉐어를 했었을 때 이제 표시되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모두 버튼을 보게 되면은 모두는 나하고 공유된 동영상, 그리고 내 폴더에 있는 동영상, 이 모든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 중인 거는 이제 라이브가 진행 중일 때 그 이렇게 아이콘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찾아보기 버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폴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폴더 보여주는 폴더는 내 폴더하고 나와 공유된 폴더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폴더를 보게 되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내 폴더하고 동일한 그 폴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그룹이 있고, 이 사용자 그룹은 이제 임의대로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보는 이제 그룹은 그러니까 사용자 그룹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위주의 이제 그룹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고요. 어떤 특정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룹을 따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휴지통 같은 경우에 지금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이 없는데, 일단은 휴지통에 뭐 내 폴더에서 만든 동영상들을 이제 삭제를 할 경우에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에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언제든지 이제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요 중앙에 있는 만들기 메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들기 메뉴는 대부분 파납토의 이제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기능 위주로 해서 웹캐스트, 뭐 미디어 업로드, 파납토 캡처, 파납토 레코더, 뭐 이 정도 이제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웹캡스터는 좀 뒤에 설명드리고, 이제 미디어 업로드를 이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만 보인다라고 노트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해서 지금 노트북이 이제 다 이제 공유를 해서 노트북 화면도 이제 보이는데요. 예, 보이시면은 이제 보이신다고 이제 누구든 이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이제 봤었을 때 그 업로드를 이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라이브 버튼이 있어야 이 빨간색으로 켜져 있어야 그 실시간입니다. 저희 쪽은 이제 라이브 DVR을 해서 전에 했던 내용들을 라이브 중간에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최신 진행하고 있는 그 라이브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이제 참고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 기본 화면하고 이제 두 번째 화면을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좀 핸드폰이나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화면이 제대로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러면은 먼저 이제 미디어 업로드, 좀 약간 쉬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미디어 업로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미디어 업로드의 경우 주로 사용하시는 게 교수님들이 그동안 이제 동영상을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따로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용하실 때 이제 이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미디어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미디어 업로드 누르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저장하는 위치, 기본이 이제 내 폴더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 안을 누르셔가지고 그 브라우징을 통해서, 드라이브 브라우징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이렇게 쭉 업로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업로드가 되면은 업로드가 될 때 이 중간에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중간에 그 업로드가 중지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가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이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이 동시에 업로드 되는 숫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20개든 30개든 파일을 이제 그 한꺼번에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업로드가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인코딩이라는 좀 프로세스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업로드는 네트워크 속도, 즉 교수님이 위치에 있는 위치의 네트워크하고 서버의 위치, 그 구간 사이에 이제 속도를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간 사이의 속도가 좀 빠르면은 업로드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늦으면 이제 늦어집니다. 조금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00메가를 올릴 때 한 1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통 동영상을 만드는 걸 보면은 한 20분짜리 하면은 한 200메가 내외 뭐 이 정도의 이제 동영상 크기가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올릴 때 약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물론 이제 고화질의 동영상 뭐 1기가라든가 뭐 그 이상의 이제 동영상을 올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또 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이 올려지면은 이렇게 내 폴더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인코딩 처리를 합니다. 인코딩 처리라는 거는 동영상을, 그러니까 PC 버전, 뭐 태블릿 버전, 스마트폰 버전, 팟캐스트 버전, 이렇게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제 동영상의 그 동영상을 각각의 버전별로 이제 다시 이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인코딩 작업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중에서 이 과정도 또 다른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 소요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시스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자동으로 확장되고 성능이 확장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 인코딩하는 숫자들이 많아질 경우에 이 부분은 약간은 지연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직접 관여하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업로드가 다 끝나고 이런 인코딩 과정 처리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인코딩 과정은 동영상의 해상도라든가 동영상의 플레이되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게 이제 체킹되기 때문에 동영상이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이제 그 동영상 속성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업무를 하셔가면서 이거를 나중에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있고, 처리가 완료되면은 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썸네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썸네일로 표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썸네일로 표시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이게 처리가 완료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화면 전환, 이제 노트북 화면 전환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제 해주셨는데요. 예, 다른 분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화살표 부분을 이제 클릭하셔서 이제 화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어디 있냐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이제 미디어 업로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웹캐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라이브 웹캐스트는 그 새 세션 레코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단지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은 라이브 웹캐스트는 라이브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 라이브 스케줄에 만들어진 스케줄을 세션으로 이제 참석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웹캐스트 만들기를 만들면은 제목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라이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폴더 위치를 지정하는데 대부분 교수님들의 이제 폴더는 이제 랩 폴더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설명은 간단하게 이 라이브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시간이나 날짜 시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만들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라이브 이제 세션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공유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특정 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특정 사용자에 뭐 학생 뭐 이렇게 뭐 적으시면은 학생 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강의가 되고요. 이렇게 링크를 사용하고 조직에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학교 내에서 이 주소, 링크 요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만 이제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동영상을 다른 사람도 이제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누르게 되고 누르면은 이 내용을 한번 링크를 이렇게 복사해서 보시게 되면은 라이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메시지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 참석자들한테. 그래서 이 참석자들은 이 라이브 메시지를 보고 언제 라이브 강의가 시작되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라이브가 플레이가 되는데 아까 좀 이제 동영상을 안 보인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이게 그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이제 보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토 플레이라는 부분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돌리기 브라우저에서 되돌리기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플레이 버튼이 이제 지용이 되는데 보여지는데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동영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창을 종료했다가 링크를 다시 접속할 때라든가
아니면 일정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이게 프리즈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라이브 세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내 폴더에서 보면 이렇게 라이브 교육이라는 이런 세션이 이렇게 강의 세션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 세션 레코딩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새 세션 레코딩이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누를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화면을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끄고요. 아까 보였던 기본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새 세션 레코딩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동영상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폴더 지정이라 부분이 있는데, 그 폴더 지정을 수동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세션 참가 버튼을 눌러서 라이브 교육이라는 이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상태가 이렇게 그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픽스가 돼서 바뀌고요. 그때 이제 라이브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 퀴즈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제가 맞추는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시면은 어, 그, 제 설명을 같이 보셔가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라이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조 소스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 기본 화면 캡처하고 두 번째 화면 캡처를 서로 번갈아 가며 선택을 해서 내가 필요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실 때 최소한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하시면은 참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라이브를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라이브가 다 끝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내 폴더에 동영상이 이제 레코딩이 시작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레코딩을 하고, 그 레코딩이 끝나면은 동영상을 이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레코딩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레코딩이 이렇게 시작돼 가면서 저희가 이제 서버 쪽으로 계속해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레코딩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이제 업로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렇게 노트북을 PC를 딱 닫게 되면은 그 업로드된 파일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나중에 그 노트북을 연결을 하시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은 다시 업로드를 이어서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기더라도 그거 다시 업로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전화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는데 라이브를 했는데 서버에서 보면은 라이브가 안 됐다.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 중이다. 이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업로드가 완전히 다 되기 전에 노트북을 이제 끄셔가지고, PC를 끄셔가지고, 어, 파일을 끝까지 업로드를 못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예, 92분이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뭐 중간에 좀 이제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시간은 약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3시 반까지 해서 한 3시 반 전후로 해서 이제 마칠 생각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파나토 이제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라이브 교육 이 라이브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면은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당부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홈 버튼 쪽으로 이제 동영상 이제 메뉴를 좀 빼놓을 건데 그건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여기 찾아보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아직 다 공유를 안 해놔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영상 매뉴얼 폴더가 이제 위치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꼭 한 번씩 보시고 동영상 매뉴얼을 시청을 하시고 이렇게 좀 동영상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을 만들어 주십사 이제 당부 말씀을 한번 다시 더 드리게 됩니다. 예, 오늘 동영상 예, 그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 지금 제 현재 모습이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라이브 버튼, 이 라이브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예, 물도 마셔야 되고, 뭐, 예, 좀 얼굴이 간지러우면은 이제 긋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있는데, 나중에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편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모습들을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어서 이제 업로드 웹캐스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새 세션 레코딩까지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하고 그냥 싱글 모니터, 그냥 노트북 환경에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노트북 하나를 사용하시면은 좀 아무래도 그 제약 사항들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드실 때는 직접 제작을 하실 때는 가급적 이제 듀얼 모니터 영상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를 하실 때는 여기 그 세션 레코딩을 이제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나는 라이브가 필요 없이 싱글 모니터만 있고 그냥 동영상만 만들 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파나프토 녹화 프로그램이라는 캡처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나프토 캡처는 PC에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새 세션 레코딩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나프토 다운로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파나프토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그 윈도우용 파나프토, 그 다음에 맥용이면 맥용 그 파나프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하실 때 그 PC가 최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양의 PC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적의, 그러니까 윈도우 OS가 업데이트가 다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적정한 이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윈도우 10 OS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의 업데이트만 이제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면은 이 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파나프토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동영상을 저작하는데 이제 하등의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깔 때 그 기존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깔아가면서 동영상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이 동영상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13메가 정도 되는데 저는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다운로드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메가 정도 되고 금방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금방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셔서 지금처럼 아까 지금 제가 라이브 때 이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PC를 좀 이렇게 잘 다루시는 교수님들, PC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은 금방금방 하시는데 좀 PC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그 분야에 그쪽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은 좀 PC 쪽에 관련된 좀 이슈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쪽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냥 동영상을 좀 만든다라는 비디오를 만들 때 사용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파나프토 캡처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파나프토 캡처는 이렇게 보시면은 웹베이스의 캡처 도구입니다. 웹베이스의 캡처 도구고요. 웹베이스 캡처 도구인데 다 웹에서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웹에서 구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 소스를 이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비디오를 이렇게 빼놓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여기 왼쪽에 있는 픽처 인 픽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이쪽으로 갔네. 이렇게 반대 모니터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하실 때 단독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노트북, 확장 모니터가 없는 PC에서 레코딩을 하실 때 교수님들 얼굴을 보셔가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스크린, 1번 화면, 2번 화면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녹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제가 중간에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워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우게 되면은 예,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워포인트 녹화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녹화를 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녹화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소스를 한꺼번에 이제 녹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녹화가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동영상이 되는지 이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가 다 되면은 자동으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요. 여기에 레코드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어서 이제 레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코딩한 파일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레코딩 될 때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히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 소스를 가지고 한꺼번에 녹화를 해서 어떻게 동영상이 찍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이미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다 이제 업로드가 되면은 이 창을 이제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이제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새로 브라우저 창이 이제 띄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동영상 테스트 했던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가면서 이제 인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코딩이 시작이 될 때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설정 버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기 개요 버튼이 있고 개요에서는 동영상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고 폴더의 위치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저장되는 위치도 폴더 위치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썸네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알아서 이제 썸네일을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네,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공유 버튼을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정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정 사용자로 되어 있으면 교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링크를 사용하는 조직에 있는 사용자, 조직에 있는 모든 사용자,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인데 특정 사용자로 해서 사용자 그룹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교수님만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링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바뀌게 되면은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졌을 경우, 뭐 학교에 있는 내부의 사람이라든가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동영상 링크가 노출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을 공개를 하실 때 대부분 특정 사용자나 링크를 사용하고 조직에 있는 사용자로 선택을 하시고 그 관리를 하시면은 동영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학생이라는 그룹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변경사항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출력 부분에 이 팟캐스트 다운로드를 하면은 교수님 동영상은 교수님 PC로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실 때는 여기 팟캐스트 다운로드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퀴즈 결과는 퀴즈를 넣었을 때만 이제 퀴즈 결과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동영상 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복사를 누르면은 똑같은 동영상 복사본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복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복사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바로 복사가 돼서 새로운 카피본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은 동영상을 여러 다른 학과 아니면 다른 코스에서 이제 커리큘럼에서 이용하실 경우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 개의 다른 그 조직에서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통계라든가 기타 목적에 따라 가지고 동영상을 복사해서 각각의 그 그룹에 해당 그룹에 1대1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동영상을 복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인코딩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지금 볼륨을 껐어요. 지금 제 메인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비디오 소스, 동영상을 소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 PC 성능이 좀 낮은 관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속도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되는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은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그 파납토 캡처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이 파납토 캡처 프로그램을 가지고 PC에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동영상을 만든 그런 이제 파일이고요. 이 동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내 폴더에 파납토로 작성한 A 파일과 B 파일을 합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레코드 뉴 버튼을 누르고 다른 파일이 되어 이어져서 녹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져서 녹화해서 하나의 파일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 파납토 레코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시 중지 버튼은 없어요. 일시 중지 버튼은 없고 대신에 이 새 세션 레코딩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시 중지 버튼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긴 동영상을 만들 때 중간에 쉬었다 이제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의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의 특장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해당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 인터페이스들입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물론 교수님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교수님들이 보시는 인터페이스하고 학생들이 보는 인터페이스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주된 메뉴들을 학생들은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받기, 이 다운로드 받기는 이제 교수님들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다른 학생들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버튼이 안 보이실 거예요. 동영상 보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집 버튼이나 이런 공유 버튼, 그다음에 설정 버튼들은 이제 따로 이제 그 표시가 교수님들만 보실 수 있게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통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전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크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컨텐츠가 있고 토론은 동영상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토론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두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나중에 봤었을 때 통계에서 보게 되면은 통계에서 이 누가 텍스트를 댓글을 달았는지 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메모는 뭐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노트라고 해서 그냥 노트 대신에 이런 간단한 메모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책갈피 기능이 있는데 책갈피는 내가 동영상을 어디까지 봤는지 그런 이렇게 북마크를 찍어 놓는 건데 그 저희는 이제 그, 그 이어보기 기능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런 요즘은 이제 책갈피 기능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오른쪽 보면은 이거는 이제 플레이 버튼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하면은 동영상을 이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초 뒤, 10초 앞 그리고 원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고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로 동영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동영상 소스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소스들을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늘렸다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슬라이드나 이런 걸 녹화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스별로 녹화한 내용의 소스별로 다양하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편집으로 한번 가서 편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연필 모양으로 편집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동영상을 내 폴더로 가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든 여기 버튼을 누르든 동일한 그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그 동영상 소스별로 이렇게 편집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P1 음성하고 제 메인 비디오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S1은 또 다른 영상 소스, 그 다음에 S2는 이제 슬라이드 화면을 캡처한 소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여기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빨리 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빨간색 이 세로 기준점이 있는데 이 세로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로 기준점을 지정을 해서 동영상을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동영상을 끼워 넣기도 하실 수 있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기타 다른 기능을 할 때 꼭 어떤 기준점이 되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 버튼을 이제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시간 타이밍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동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 짧게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확대 버튼, 축소 버튼이 있어서 동영상을 길게 동영상을 녹화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시간을 더 늘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0초부터 시작해서 5초, 10초, 15초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초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라내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기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기준점을 삼을 때 이 P1 소스의 기준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 그래서 그 이 세로는 왼쪽 버튼을 마우스로 이동을 해가면서 내가 잘라내야 되는 끝부분까지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잘라낸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세로선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석 붙듯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갖다 대면은 그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또 다른 구간을 잘라내고 싶으면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부터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라내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잘라내기 끝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잘라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잘라낸 부분이 제대로 플레이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앞단에 잘라낸 부분 앞단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청을 할게요. 이렇게 중간에 잘라낸 부분 이렇게 점프해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로 점프해서 넘어갈 거고요. 지금 그 동영상 편집에서 이 편집을 할 때는 그 어떤 용량을 최대한 불러오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하고 약간 이제 원본을 좀 저화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편집이 되면은 편집한 구간은 나중에 복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원을 하실 때는 마우스 버튼을 가장자리, 맨 마지막 부분이나 첫 부분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좌우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포인터로 있다가 갖다 대면은 좌우 방향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잘라낸 부분을 복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낸 부분 이렇게 복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부분을 이제 미리 보기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는 동안에 이 부분이 선택이 돼 있어야 이제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기 표시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조 부분인데, 이 강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중에서 그 특정 사용자와 조직 내 모든 사용자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갈 겸 이제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는 쉽게 그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만 허락돼 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사람 혹은 그룹만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정을 하지 않으면 나밖에는 동영상을 못 보게 되겠죠. 그런데 조직 내 모든 사용자는 지금 대학에는 인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그러니까 보통 이제 SSO라는 세물 베이스의 이제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파납토에 접속을 할 때 그 인증을 다 거쳐야 됩니다. 대학에 있는 분들은 인증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인증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조직 내 모든 사용자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인증받은 사람은 내가 동영상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인증만 받으면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조직 공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어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동영상을 끼워 넣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끼워 넣는 거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보면은 이렇게 스트리밍 추가, 클립 추가, 퀴즈 추가, 유튜브 추가, 페이지 추가, 뭐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 클립 페이지 추가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립 추가하고 유사한데, 페이지 추가는 다른 쪽에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로 지원되는 동영상 시스템을 클립을 추가하는데,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클립 추가로 이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추가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동영상을 어디에 넣을지, 예,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영상에 관련된 동영상을 넣는 부분에 보면은 클립 추가하고 스트리밍 추가, 이 2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이점은 뭐냐면은, 스트리밍 추가는 동영상이 파납토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이 폴더에 있는 게 아니고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내 PC 로컬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해서 끼워넣기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클립 추가는 파납토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추가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리밍 추가는 동영상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한 다음에 좀 분리해내기가 좀 이제 불편하죠. 좀 힘들고 좀 이렇게 세세한 조작 기술이 필요한데, 클립 추가는 동영상을 쉽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클립 추가 기능을 많이 이제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께도 설명드릴 때 클립 추가를 주로 이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중에서 이제 클립 추가를, 그러니까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방식은 유사하고 클립 추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추가, 뭐 퀴즈 추가, 유튜브 추가, 이 모든 기능들은 마찬가지로 자르기도 마찬가지고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쯤에 동영상을 넣을지. 그러면 여기 한 5초 구간에 동영상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 메뉴 버튼을 눌러서 클립 추가를 하시면은 내가 넣고자 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내 폴더에 있는 동영상들이고, 클립 추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동영상을 저희 파납토 서버로 다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진 리스트가 보여지는 동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동영상을 선택해 삽입을 누르시면은 이쪽에 동영상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은 동영상이 플레이 되다가 이 시점에서 이 동영상, 추가된 동영상이 이제 교환해서,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기존의 새로운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지금 이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동영상 이 클립 추가에서 한 가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질문 중에서, 이미 추가된 동영상,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에, 여기 동영상, 이 컴플라이언스 트레이닝에 이 다른 동영상을 삽입을 해서 이 만들면은 포함이 된 동영상은, 변형이 생긴 동영상은 이 추가 내용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편집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 추가된 동영상이 있는 파일들은 이 리스트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동영상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넣으려고 할 때, 뭐 한 4개, 5개의 동영상을 묶으려고 할 때, 뭐 2개씩 이렇게 묶어서 동영상을 또 이거를 또 연결을 해서 이제 5개, 6개를 한꺼번에 연장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연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하나에 각각의 동영상을 따로,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4개의 4개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게 되게 편하게 이제 동영상을 클립 이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4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동영상을 모두 합치려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메인 동영상, 기준 동영상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이 동영상에 이 각각의 동영상을 하나씩 끼워 넣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어떤 기준이 되는 한 동영상을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 동영상을 이어서 하면 이어서 복사를 하시면 끼워 넣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이 복사 전에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에서 내가 선택하는 동영상, 원하는 선택하는 동영상을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고,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하게 되면은 동영상 편집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반드시 여러 개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끼워 넣기로 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동영상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 각각의 동영상을 그 기준이 되는 동영상 위에 끼워 넣기, 삽입을 하셔서 동영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편하고 쉽게 동영상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클립 삽입을 하고 있고요. 삽입된 내용은 여기에 이제 좌측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점이 이렇게 3개가 표시되는데 이 세로점을 누르게 되면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하실 때 이렇게 시간을 수동으로 지정을 하셔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선택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중간에 있던 동영상이 맨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끝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편집해서 끝으로. 그러면 동영상이 맨 끝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의 위치를 좀 쉽고 편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끼워넣기 한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영상 이제 클립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의 스트림 추가는 내 PC에 있는 동영상 위치를 지정을 하시고 스트리밍 추가를 누르신 후 여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동영상을 넣게 되면은 동영상이 이쪽 위치로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미 또 다시 인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편집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그 스트리밍 추가보다는 클립 추가를 이용을 하시라, 이 부분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퀴즈 추가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위치를 지정을 하고 퀴즈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지정하시고 동영상 내에 원하는 위치에 퀴즈를 넣을 수가 있는데 퀴즈는 따로 시간 조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퀴즈를 넣을 때는 정확한 위치, 어느 부분에 퀴즈를 넣을지 이제 고려를 하시고 퀴즈를 넣는 게 좀 편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퀴즈 추가를 누릅니다. 퀴즈를 내게 되면은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 아니면 트루 폴스로 해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이제 퀴즈를 내실 수 있는데, 뭐 간단히 이제 샘플로 해서 이렇게 그 답을 지정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이게 이제 답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선택을 한 부분이 답에 이렇게 검은색,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나중에 학생들이 이 답을 맞췄을 때 정답, 오답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답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오답이 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추가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답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항수를 더, 질문에 대한 문항수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뭐 시청자가 퀴즈를 다시 풀도록 허용하는 거, 학생들이 정답을 다 못 맞췄을 경우에 다시 반복적으로 퀴즈를 풀 수 있게 하는 거, 만약에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만 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퀴즈를 푼 후 점수를 표시해야 하는 거, 그럼 몇 개 맞췄는지, 뭐 10문제 중에 5개를 맞췄는지, 6개를 맞췄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은 퀴즈를 다 답할 때까지 비디오 실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퀴즈를 다 풀고 나서 이제 동영상을 이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퀴즈를 풀기 전까지는 동영상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영상이 그 퀴즈 되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퀴즈 구간을 이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 링크를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 넣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위치를 지정을 하고, 네, 유튜브 비디오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유튜브 화면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링크를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는 이렇게 그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요. 링크를 붙여놓고, 시작 시간, 분, 초, 여기에 다시 종료 시간도 시간, 분, 초 이렇게 넣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 만약에 20분짜리 유튜브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뭐 처음에 1분에서 2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분하고 2분을, 시작 시간을 1분하고 종료 시간을 2분을 표시를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이 유튜브가 20분을 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1분에서 2분 구간까지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20초에서 30초 구간인데 전체 동영상에서 유튜브 링크에서 20초하고 30초 부분을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동영상을 내 동영상에다 끼워 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 이제 동영상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퀴즈도 넣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도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돼 있으면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하지 않고 다시 이제 원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전 단계 되돌리기, 그 다음에 후 단계 되돌리기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이 이제 저장이 되면은 적용을 눌러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은 다시 이제 팟캐스트 처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동영상을
이제 다시 변경된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이제 하나의 동영상으로 이제 다시 만들고요. 이렇게 동영상이 팟캐스트 되는 시간, 그러니까 저장되는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폴더에 있는 동영상은 이렇게 썸네일 형태대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 형태대로 보실 수도 있고, 동영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동영상 메뉴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폴더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뭐 이렇게 디렉토리 구분을 할 때 보면 내 폴더 밑에 하위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를 누르시게 되면은 1학기 2020년 1학기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성됩니다. 또 2020년 2학기 엔터를 치시면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삭제 테스트 폴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테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가 있고, 이 해당 폴더에 동영상을 지난 학기 동영상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폴더 관리를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폴더에서 내가 폴더를 잘못 만들었는데 삭제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에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관리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폴더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었던 폴더가 이제 삭제가 되고요.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이동을 할 때 보면은 복사를 할 때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하나만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복사는 이제 설정에서 이제 들어가서 복사를 했고, 여러 개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복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이거는 일단 빼놓고 하면은 전체 공유 방법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선택해서 기간이 지난 뭐 1학기든 2학기든 나한테 허용된 폴더로 이 동영상을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이동을 눌러서 1학기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에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이제 하게 되면 동영상이 이렇게 1학기로 다 넘어갔죠.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그냥 폴더별로 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 이거는 마치 PC에서 내 폴더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이제 편집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이제 날짜로 필터링이 이제 있는 게 있는데, 동영상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경우, 내 폴더에 동영상이 많을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날짜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뭐 하루 전이든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당 동영상을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동영상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검색을 할 때 여기에 제목을 넣어서 동영상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각각 폴더별로 동영상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저장을 했었을 때 저희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영상을 굉장히 쉽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쪽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쪽 보면은 뭐 대학용 유튜브, 기업용 유튜브 형태대로 해서 이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동영상을 매니지먼트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동영상을 쉽게 만들기도 하고 편집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동영상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하드웨어 장치하고 연동해서 같이 이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파납토, 예, 파납토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98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예, 뭐 아직 뭐 특별히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리는 일부러 죽여놨습니다. 예, 동영상을 쭉 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이제 동영상에 보는 중간에 이제 퀴즈가 이제 나오고요. 퀴즈를 풀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예, 퀴즈를 몇 개 맞췄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기를 눌러서 예 누르고 하면은 이제 맞춘 정답의 개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보기를 합니다. 이어보기를 하면은 쭉 하다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표시가 되고, 아마 이거 제가 이 링크, 이 아이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10초간 이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이 표시가 되고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동영상을 이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 링크는 외부 링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동영상 길이에 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끼워넣기 동영상을 만들거나, 예, 끼워넣기 동영상을 만들 경우에 동영상 이제 길이에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동영상을 만드실 때 특히 여기 이제 요 세션 레코딩은 뭐 1시간짜리든 뭐 2시간짜리든 만들어서 중간에 그 일시 중지 버튼을 눌러서 이제 쉬어가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은, 사실 그 파납토 캡처는 동영상을 일시 중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뭐 15분짜리든 20분짜리든 이렇게 짧게 3개, 뭐 2개, 3개를 맞춰서 1시간을 마친 다음에 이 3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동영상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 때 만약에 1시간짜리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1시간부터 뭐 처음 시작해서 1시간 끝까지 이렇게 채워서 동영상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짧게 뭐 20분짜리를 3개 만들어서 3개를 합쳐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지금 편집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메뉴상으로 보면은 요 라이브 웹캐스트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업로드, 캡처, 세션, 그다음에 뭐 이 세션 작성은 솔직히 이렇게 뭐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그 어, 편집에 편집에 스트리밍 추가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편집에 스트리밍 추가하고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생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리스트라고 합니다.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뭐 이 부분은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을 순차적으로 이어서 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비디오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도 내 폴더에 있는 내용들, 뭐 예전 학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뭐 이렇게 3개를 추가를 하시면은, 4개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플레이리스트가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1번 동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1번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번 동영상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리스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뛰어넘기도 건너뛰어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플레이리스트 기능은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플레이리스트에서 뭐 동영상 컨텐츠가 많을 경우 뭐 이런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묶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학생들이 동영상을 뭐 이렇게 찾지 않고 쉽게 이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다음 동영상이 이어서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보여지고요. 예,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플레이리스트고, 폴더는 이제 똑같이 아까 여기에서 폴더 만들기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기에서 폴더를 이렇게 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폴더 아래 하부 폴더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하위 폴더 만드는 기능하고 이쪽에서 폴더 추가 기능은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홈 버튼, 네,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매뉴얼이 앞에 이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예, 수집통 버튼.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파납토를 하는 거는 몇 가지 기능만 조금만 익히시면은 동영상을 굉장히 편하게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시 반, 거의 1시간 반 정도, 1시 20분에 시작해서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1시 50분이 거의 1시간 이제 20분 넘어서 이제 1시간 30분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토론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Q&A를 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A. 지금 제 라이브를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좀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은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리 문제 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데요. 사실 소리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꼭 그 비디오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 화면 캡처를 해가면서 동영상에 그 이미지를 빼고 그냥 화면 캡처하고 목소리만 넣을 수 있는데, 목소리, 그 소리는, 오디오는 사실 물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리적인 영향이라고 하면은 PC에 그 내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 볼륨을 사용하실 때 그 마이크에 대한 그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 이런 부분들이 그 동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쪽이 소리가 안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음이 깨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글쎄 지금 내 컴퓨터, 그러니까 뭐 제 거 말고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 오디오를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좀 화면을 바꿔서 이 작업 표시들의 녹음기라고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그 음성을 녹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이크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누르셔서 얘기한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누르셔서 얘기한 다음에 예, 녹음을 누르셔서 얘기한 다음에 예, 이렇게 그 음을 목소리를 저장을 했다가 그 음의 상태를 보고 음 높이 아니면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하시면은 좀 더 그 좋은 품질의 음질의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테스트를 몇 번 하셨을 때, 이렇게 음질 테스트를 하셨을 때 동영상 퀄리티, 그러니까 저 음질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 과감하게 이제 그 쪽에 관련된 장치를 교환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는 뭐 USB 마이크 장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손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동영상을 만들 때 오디오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10분 동영상 업로드 시간은 몇 분일까요? 이렇게 주신 분도 계세요. 그 동영상별로 보면은,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동영상 그 사이즈나 이거에 따라서 좀 형태가 좀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그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1기가가 넘는 동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몇십 메가, 그러니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동영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시간보다는 퀄리티, 그러니까 녹화되어 있는 상태, 그 흔히 얘기하는 요즘 뭐 HD급이냐, SD급이냐, HD급이냐, 뭐 울트라 HD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영상 이제 퀄리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HD급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7020p에서 뭐 1080p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동영상 사이즈인데, 보통 흔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동영상들을 보면은 7020의 P, 그다음에 1080p가 이게 보통 이제 HD급이고, 이 HD급을 10분 정도 녹화를 하게 되면은 약 100메가 정도의 1분에 100메가니까 예, 한 200메가에서 300메가 정도의 이제 동영상 아, 크기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나오고 용량이 나오는 거죠. 용량이 나오고, 정상적인 동영상 환경, 와이파이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은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 동영상을 와이파이에 올리게 되면은 보통 와이파이 업로드 속도가 뭐 환경에마다 다르겠지만은 업로드 속도가 약 한 2mbps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약 2메가, 그러니까 100메가 정도의 동영상 크기를 올리려고 하게 되면은 약 한 1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 동영상의 사이즈의 그 시간대 동영상을 올리는데 1분당 한 100메가에서 100메가에서 150메가를 올리는데 한 1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질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동영상에 오디오, 음악 따로 추가하거나 편집도 가능한지요? 그 지금 현재 저희 쪽 버전에서는 따로 추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분리해낸다거나 이렇게 따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 기능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아마 다음 버전에서 이 분리되는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별마다 자동으로 이제 최신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마 다음 버전,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쯤에 기대를 하시면은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음질 중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인데, 학생들이 보는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은 교수님들이 라이브를 할 때 교수님들 위치에서 그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업로드 환경, 특히 업로드 밴드위스라는 네트워크 환경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는 게, 내가 어디에 파일을 전송을 할 때보다는 내가 뭔가를 볼 때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이건 다운로드 부분인데, 보통 국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뭐 네트워크 구조에서 보면은 그 어싱크로너스 네트워크 쪽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동영상 라이브를 할 때는 교수님들의 PC에 물려 있는 네트워크의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가급적 피해 주셔야 돼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무선이다 보니까 동접자 수에 따른 이제 QoS를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간섭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날씨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음영 지역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뭐 특정 그 건물 벽 뒤에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와이파이 라디오 시그널이 굉장히 약해지게 하면서, 아니면 라디오 시그널은 충분한다도 불구하고 이런 간섭 영상을 받을 경우에 제대로 된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라이브를 할 때는 최소한 10메가 이상의 기본적인 밴드위스가 유지돼야 일정하게 그 트래픽을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유선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업로드를 할 때 좀 잘 아시는 공간에서 위치에서 라이브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부분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동영상 내 학생들이 단답형 퀴즈 형식만이 아닌 서술형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동영상 내 퀴즈를 넣는다면 동영상에서 시간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기존 동영상에서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 삽입 후 그 출처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디스플레이와 함께 링크를 보여줄 수 있는 음, 방법은 없겠지요?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퀴즈를 낼 때 서술형이 있습니다. 서술형은 보여드리면은 제가 두 번째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화면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눌러서 예, 퀴즈를 누르시고요. 퀴즈를 눌러서 여기 공란으로 채워주세요. 뭐 이 부분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답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넣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만약 동영상 내에 퀴즈를 넣는다면 퀴즈는 동영상 시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넣고 퀴즈를 통해서 동영상에서 해당 시간을 이제 커버를 하시려고 하는 거하고는 동영상 퀴즈는 별개의 문제고요. 퀴즈는 그냥 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삽입 후 그 출처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화면 플레이와 함께 링크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 이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 유튜브 링크를 그냥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출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 타이틀에 타이틀로 구분을 굳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타이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 출처, 뭐 BTS, 뭐 이런 식으로 음악,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트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웹캠이 설치된 PC에서 파나토를 작동시키면 다운됩니다. 웹카메라, 이거는 좀 저희가 그 PC 소프트웨어를 좀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도 지금 교수학습센터 쪽에서도 예전에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저희 쪽 엔지니어들이 그 디버깅 소프트웨어를 보내드려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디버깅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되고, 그 PC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쪽 서포트 쪽에 해야 되고, 문의를 하실 때 저희 쪽 support.panapto.com support@panapto.com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 서포트 엔지니어들이 어사인이 돼가지고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메일을 주실 때
예, 이쪽으로 증상하고 이렇게 그 이메일로 주시면은 그 저희가 이메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회신을 드려서 어떤 뭐를 이제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뭐 직접 답을 드릴 수 있으면은 답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 여기에서 보면 기존 경로로 이미 출석한 학생들은 그대로 출석이 유지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현재 폴더에서 만약 하위 폴더로 옮기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위치를 이제 변경하시는다라는 좀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학생들 출석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옮기는 거는 상관이 없고 폴더를 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정보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이동을 할 때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어, 내용들을 예, 내용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복사를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동영상 파일 원본 깨끗한 동영상 원본 파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다가 엑셀이나 노트북의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미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좀 이제 라이브 웹캐스팅을 할 때 이제 최소한 이제 두 개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고 하나는 기본 모니터, 또 다른 하나는 확장 모니터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화면을 전환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 이 화면에 이 보조 소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하면은 이두 번째 기본 화면으로 지금 다른 걸 설명을 기본 화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 화면에다가 엑셀을 놓고 두 번째 화면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놓으시고 이 부분 두 번째 죄송합니다. 기본 화면에다가 기본 화면은 이 창을 그대로 놓고 두 번째 화면에다가 어, 슬라이드를 놓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하고 슬라이드 두 번째 화면에 슬라이드를 위치를 해서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을 위치를 해서 그 두 번째 화면에 엑셀 파일하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을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은 좀 편하게 화면 전환을 해서 해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지금 최적의 방법이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니터를 하나 더 붙여도 세 개를 붙여도 이렇게 트리플 모니터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하실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에서 두 번째 화면에서 필요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두 번째 화면을 캡처를 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학생들에게 학습 동료를 보내면 어떤 경로로 학생들에게 고지가 되는지요? 그리고 학생 출결 질문인데 학교 전자 출결 프로그램과 자동 연동은 되는지요? 라고 좀 있는데 사실 이 학교 전자출결 프로그램하고 자동이 연동이 되는지는 그 부분은 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관련 이제 담당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대부분 저희는 이제 LMS,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LMS의 그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동영상을 학생들이 LM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LMS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 출결들이 그쪽에서 이제 카운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MS를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이용을 하시는 게 이런 학생 출결 학사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이제 그 동영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이제 분석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내 폴더에 여기 우측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있고, 그래프 모양에서 동영상을 이제 얼마만큼 봤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 동영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시청하시는 분이 94명에서 98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평균 그 98분이 이제 시청하는 분들이 한 24.9분씩 이렇게 봤는데, 한 번 볼 때마다 이렇게 보기 횟수가 이렇게 259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예, 전체 전달된 시간은 6,487분입니다. 지금 라이브 지금 1시간 반, 2시간을 해가면서 예, 이 정도의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청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94분. 저희 쪽에서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98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카운트 안 되는 계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면은 지금 94분이 이제 시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 교수님들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본 시간 중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신 교수님이 이제 요 말씀을 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같은 조직 내시니까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득환 교수님이 이제 제일 많이 보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84분을 보셨고, 어떤 질문이나 이건 안 하셨죠. 그 다음에 그 김광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하셨고, 최덕규 교수님도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저희가 4번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질문 내용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 학생들 중에서 좀 제가 그 사득환 교수님께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좀 학습 차원이니까, 이 교육 차원이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동영상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보신 건데, 뭐 그게 이제 뭐 접속이 됐다 안 됐다, 접속이 안 됐다 됐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제공되는 전체 제공 시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나중에 통계해 보면은 LMS에서 보실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았는지, 어떤 식으로 달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를 나중에 보면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봤는지,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퀴즈를 냈을 때 퀴즈도 본 그런 결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혹은 내가 만든 동영상 중에서 어떤 동영상이 가장 뭐 인기가 있는지, 뭐 트래픽 양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어, 어, 뭐 추측 혹은 이제 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세션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학생들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라이브 상태에서도 보실 수 있고, 라이브가 끝난 상황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예, 그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Q&A를 좀 다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 예, 어, 일단은 그럼 라이브를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한 10분 정도, 원래는 이제 3시 반까지 라이브가 계획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어, 여기 한 분, 그러니까
편집해서 유튜브 링크를 하니 저도 오류가 났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유튜브 링크를 좀 제대로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might be wondering, how does Grammarly work? The answer lies in complex, cutting-edge 예, 동영상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가 처음 할 때 이제 오버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영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광고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일단 그 제대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렇게 했고 원하는 위치에 동영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위치에 동영상 유튜브 링크를 추가를 해서 예, 이렇게 링크를 아까 복사한 링크를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그냥 이거 있는 거로 그대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버튼 누르고 예,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인코딩 되는 시간 동안 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관계로 예, 조금만 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팟캐스트 처리가 되고 이렇게 팟캐스트가 처리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동영상을 이제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튜브 링크에 아까 광고 영상에 그게 오버레이가 겹쳐가지고 아마 지금 제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예, 팟캐스트 처리 중이고요. 예,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르겠다. 예, 자, 조금 전에 이 두 문장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예, 유튜브가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한번 10초까지 플레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링크가 예, 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았나? 혹은 시간 타이밍 설정을 할 때 그 시간 타이밍이 좀 잘못 입력이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시작 시간, 이 시작 시간이 전체 유튜브 길이에서 내가 유튜브가 꼭 플레이가 되는 그 위치, 처음 시작 위치를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종료 시간이 그 구간,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하는 구간의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전체 유튜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그런데 시작 시간은 시, 분, 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분의 1초까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초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분 단위, 시 단위, 시간. 네. 네, 이런 시간 포맷을 좀 잘못 입력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포맷하고 정확한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 오늘 펀업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거의 100분 가까운 교수님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뭐 저희 거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동영상 만들고 편집하는데 뭐 기존 시스템보다 시간을 많이 줄여가면서 학생들한테는 좀 학습 효과가 더 많았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람을 드리고요. 기타 뭐 여기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해서 필요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브로 다시 뭐 언제든지 학교에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그 라이브 형태대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도 이런 좀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이런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